안녕하세요. 치티브 잡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투자한 종목 하나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투자 기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저도 매수를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업로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많지 않겠지만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고 싶기는 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기회를 하나 공유해볼까 합니다. 먼저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할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투자한 종목이자 인생을 바꿀 만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그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 제2의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부 금액을 투자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테슬라보다도 높은 주가 상승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좋은 가격대가 왔다고 생각되면 그때 회사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가 10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을 때,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책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상장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상장시켰을 때, 그때의 시기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대한 패러다임이었던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첫 발을 뗀 아마존처럼 이 회사가 큰 패러다임의 초기에 첫 발을 뗀 회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업로드하고 싶긴 했지만 이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코로나 때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르고 나서 업로드하는 게 싫기도 했지만 지금 받아야 할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크게 올 거라고 생각했고 적절한 금액이 왔을 때 업로드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더 떨어지면 업로드하고 싶긴 한데 그냥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상장된 파이버라는 회사이고 지금 시총 1조 5천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카카오가 8조 정도 할 때 20조가 되는 게 당연한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이 회사의 시총이 언젠가는 10조 이상 되는 게 당연한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프리랜서 전문가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대신 일을 해주는 마켓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존이 물이나 책, 전자제품, 신상식품 같은 실물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이라면 파이버는 손에 잡히지 않는 서비스 종류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로고 제작이나 영상 제작, 디자인, 프로그래밍, 번역, 성우 서비스 같은 것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 파이버라는 서비스가 10년 전에 아마존과 상당히 닮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지금 풀필먼트 서비스도 클라우드 서비스도 없는 이제 막 다양한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한 시점과 같은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하나의 카테고리를 시작한 아마존이 거대한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올라타서 우리 삶에 큰 가치를 줬듯이 파이버도 일하는 방식이 변화해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에 큰 가치를 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버가 올라탄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최근 한 몇십 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무해 상태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굵직굵직한 산업들과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아빠 세대에서는 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그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산업군에 굵직한 회사들이 나왔고 점점 산업별로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 회사들의 직원이 되거나 쿠팡 배달 알바처럼 뭔가 정형화된 직업과 일용직의 중간선에 있는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는 사람들도 잠시 일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업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산업별로 계속 쪼개지면서 스타트업이란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취업과 같은 정말 광범위하고 익숙한 단어가 될 거고 그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들과 프리랜서들은 꼭 필요한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을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아마존이 20년 전부터 이커머스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끝없이 성장해왔던 것처럼 이 업에 대한 아웃소싱,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시장으로 시작하는 이 산업은 앞으로 10년, 20년은 정말 빠르게 끊임없이 성장할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TV가 조금 삽질을 해도 거대한 개인화 방송이라는 패러다임이 올라탔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이버도 거대한 패러다임이 올라탄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삽질을 한다고 해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가게를 창업하든 스타트업을 창업하든 간판이나 로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을 거고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파이버 같은 프리랜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률이 늘어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작은 명함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마케팅도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가게가 됐건 브랜드가 됐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전단지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도 파이버 같은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아웃소싱하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크몽이나 오토잡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트업이란 단어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는 한정적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누구나에게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일하는 방식이 변화해가면서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점점 더 잘게 쪼개지는 산업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서비스하거나 만들어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파이버는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패러다임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겁니다. 투자라는 게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 내 돈이 사람을 고용하고 5년, 10년 뒤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더 큰 가치를 주고 있다면 그 가치의 크기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이 패러다임이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킬 패러다임이 맞는지에 대한 것일 거고, 두 번째는 그 패러다임에서 진짜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 거고, 세 번째는 이 가정들이 맞다면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지금의 주가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프리랜서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 당연하게 다가올 거대한 패러다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프리랜서 시장으로 시작하지만 아마존이 책 판매에서 시작해서 풀필먼트까지 시장을 넓혀왔던 것처럼 점점 더 크게 변화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회사들의 공통점은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씨앗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실물을 거래하는 쿠팡이나 티몬 같은 오픈마켓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는 최대한 많은 오더를 받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는 똑같은 상품을 가격 경쟁이나 마케팅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큰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 시장처럼 판매자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최대한 플랫폼의 수가 단순화되는 것이 좋고, 주문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어비앤비나 한국의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가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특성 때문에 판매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단순한 씨앗이 독점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실물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은 다수의 플랫폼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에 가까웠고, 판매자가 한정된 시간이나 자원을 판매하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파이버 같은 서비스는 한두 개의 독점적인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제가 왜 파이버가 매출 하락이 나오기 어려운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말해보면,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부분이 아마도 지금이 꼭진 아닐지, 지금까지는 매출이 잘 나왔지만 다음 해에는 매출이 꺾이진 않을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파이버 서비스의 매출 특성에 대해서도 말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를 보면 로고를 제작하러 들어왔다가 로고를 제작하고 나면 그 플랫폼에 남아서 상품 이미지도 제작하고 명함도 제작하고 마케팅도 오래 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플랫폼 에 계속 남아서 재이용을 하는 패턴을 가집니다. 실제로 파이버는 주문의 60% 정도가 재이용을 하는 사용자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로고 업체나 명함 제작 업체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번 그 업체의 웹사이트나 이용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하고 다른 형태로 상담을 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우리가 쿠팡이 가장 싸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쿠팡에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배송이 빠른 것도 있지만 아무리 최저가가 좋지만 매번 인터파크 가서 로그인하고 옥션 가서 로그인하고 G마켓 가서 로그인하고 비번 찾기, 휴대폰 인증하고 그렇게 귀찮으니까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한다는 건 물건을 살 때보다 표준화되지 않은 서비스 종류를 이용할 때 더 큰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남게 되는 건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추가로 유입되는 새로운 사용자분만큼 더 큰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파이버가 일정 시점까지 매출이 하락하기 힘든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하락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수주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매출이 바뀔 수 있는 건설사 같은 회사들과는 전혀 다른 매출 흐름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시점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성장을 말합니다. 넷플릭스라면 누구나 넷플릭스를 알게 되는 시점까지를 말하는 거고, 배달의 민족이라면 나는 알지만 우리 엄마는 모르는 그런 시점이 아닌 아빠도 동생도 다 알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저는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 파이가 남은 기업을 좋아하는데,
파이버도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 파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버가 왜 최근에 그렇게 많은 하락이 나왔을까요? 파이버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테슬라가 상승한 만큼의 정말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받아야 할 밸류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다음 이유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다른 회사들보다 더 크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이버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IT 회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유전자가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컨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마케팅만 늘리면 매출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의 형태이고, 아마존 같은 회사도 오픈마켓 안에 한 명의 판매자가 쳐낼 수 있는 주문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개의 주문이 와도 10개의 주문이 와도 대부분 무리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배송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버 같은 서비스는 판매자가 제품이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명의 인력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건 마케팅을 대폭 늘려서 구매자가 급격히 늘어나더라도 판매자가 쳐낼 수 있는 작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에서 일을 나눠서 배분하는 알고리즘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판매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건전하게 플랫폼이 커져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마케팅만 때리면 얼마든지 수요를 쳐낼 수 있게 되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절한 수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파이버의 PSR이 35가 넘었습니다. PSR이 35라는 뜻은 1년 매출액의 35배가 지금의 시가총액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도 순이익의 35년치도 아니고 매출의 35년치가 시총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IT 기업들이 최고 잘 나갈 때도 PSR이 30을 잠깐이라도 넘은 기업들이 줌을 포함해서 몇 개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독점 기업들도 PSR이 잠깐이라도 30을 넘은 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카카오건, 네이버건, 테슬라건 지금 대부분의 성장성 높은 기업들의 PSR이 5에서 10 사이입니다. 지금 파이버의 PSR 수치는 4 정도이고 저는 지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파이버는 1년, 2년 이내에 몇 배씩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매출 하락이 나오기도 어렵지만 폭발적인 상승 없이 5년, 10년, 20년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 회사인 걸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버의 지금 주가는 적절한 가격대일까요? 파이버는 2021년 매출액이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이 4천억은 쿠팡처럼 거래액을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결제되는 금액의 20% 정도의 수수료만을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팔면 쿠팡은 10,000원을 매출로 잡고 파이버는 2,000원을 매출로 잡습니다. 실제 거래액은 매출액의 5배 정도가 파이버에서 결제되는 거래액입니다. 한국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쿠팡이 24조 거래액에 37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 기업은 보통 적어도 1년 거래액만큼의 시총을 갖게 되는데, 지금 파이버의 시총은 매주를 시작하기에 적정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기업이 저평가될 일은 없을 거고, 어차피 주가의 흐름의 핵심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매출입니다. 실제로 파이버는 연 40%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모적으로 생각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매출이 40%씩 성장을 못했고 연 20%씩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1년에 3천억을 했고 2022년에는 3,600억, 2023년에는 4,300억, 2025년에는 6천억, 5년 뒤에는 9천억, PSR 5로 적용하면 시총 4조 5천억 정도입니다. 10년 뒤로 가정을 하면 더 큰 금액이 되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5년 뒤에는 지금 주가의 3배 정도가 됩니다. 지금 1조 5천억이라는 시총이 과연 투자하기에 적절한 수치일까요? 만약 하락한다면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파이버의 시총이 1조 이하로 하락하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서 30% 이상 더 하락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정한 기업 가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때로는 수치를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체감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더 빠져서 1조 이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M&A 시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싼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크몽이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300억 정도의 시리즈 C를 받았고, 아마도 그때 당시 1,000억 정도 밸류로 투자를 받았을 겁니다. 지금은 적어도 2, 3천억은 될 거고, 제가 오너라도 2, 3천억에는 그 회사를 팔지 않을 겁니다. 크몽은 한국에서만 서비스하는 회사이고, 파이버는 수많은 영어권 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매출도 크몽과 비교도 안 되게 높고요. 예를 들어 1조로 살 수 있는 이커머스 기업을 한번 생각해보면, 쿠팡에 밀려서 다 죽어가는 팀원도 몇 천억, UMF도 1조는 할 겁니다. 벤처캐피탈이고 인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손정이고 누구라도 1조로 팀원 5개 살래, UMF 2개 살래, 파이버 하나 살래 물으면 당연히 파이버 하나 살 겁니다. 10년 뒤에 이 1조가 어떻게 바뀔까요?
조금 정리가 안 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인터넷 초창기에는 쇼핑몰에서 옷 정도만 구입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별의별 물건을 다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옷 정도만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당연했고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되는 과정에는 물류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발전도 있었고 배송 서비스의 발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해오면서 결국 온라인에서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 온라인 상거래의 중심에는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던 아마존 같은 회사가 있었고요. 우리는 물건에 이어서 서비스 종류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작업이 필요할 때 주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꽃집을 운영하는데 명함 제작이나 마케팅이 필요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시장 같지만 물건을 거래하는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가 발전해 왔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산업이 세분화되고 우리는 점점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불편한 것들을 찾아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개인 사업이나 스타트업을 하거나 프리랜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이제는 음식점 하나를 해도 브랜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다양한 아웃소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의류 쇼핑몰, 책 쇼핑몰, 각종 물건을 파는 쇼핑몰 등이 결국 쿠팡 같은 오픈마켓 안에 들어왔듯이 수많은 서비스들도 하나의 플랫폼 안으로 들어올 거고 이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같은 시장에서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프리랜서 시장에서도 카테고리별이나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강점을 가진 큰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10년 뒤의 긴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큰 패러다임에 올라섰던 기업들처럼 답안지가 나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큰 변수가 없다면 파이버의 시총이 10조 이상 되는 게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생각으로 참고하는 정도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